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전국사 18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으로는 서진과 제나라의 지원을 받고 안으로는 이극, 비정보, 호돌 등 권신들의 지지를 받아 북진의 새로운 제후가 된 이호는 진해공으로서 등극했습니다. 새로이 군의를 이은 후 그는 사신을 주나라와 제나라에 보내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했습니다. 또한 굴성에 머물던 시절부터 자신의 신복이었던 극예와 여의생을 중대부로 임명하여 실권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궁중의 노신이었던 호돌과 객사 등을 상대부로 승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희일당 소탕의 1등 공신인 이극과 비정보에게는 약속했던 분양과 부교 땅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진해공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죠. 한편 진해공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서진 300승의 군대와 함께 본국에 들어와 있던 공손진은 진해공이 약속했던 하서 5성의 인수를 위해 강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진해공은 그 땅을 서진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신하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당연히 극예와 여의생이 주도했습니다. 극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진해공의 생각을 지원했죠. 하서의 5개 성은 성군이신 헌공께서 각고의 고난 끝에 궤, 우, 두 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땅으로 성군의 피가 서린 곳입니다. 그런 곳들을 이제 새로이 군우가 되셨다고 죽은 마음대로 타국에 줄 수 없습니다. 그 5성은 우리 진나라 사람 모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진해공은 극예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진에게 주기로 했던 하서 5성 인도를 거절하는 쪽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문서로 남기기까지 한 약속을 군우가 되시자마자 어긴다면 모든 제후들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외부적으로 우리 진나라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비록 중요한 땅이기는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서진의 하서 5성을 인도하십시오. 그러나 진해공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진목공에게 하서 5성 인도 거절에 서신을 보냈죠. 즉 자신은 그 땅을 서진에게 인도하고 싶은데 신하들의 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서찰을 비정보에게 주어 공손지의 군대와 함께 진목공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비정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해공이 이미 자신과 이극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아무 의심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친밀한 이극에게 인사조차 없이 서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극은 비정보의 조언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의 행렬을 쫓아 국경지대까지 수레를 몰고 갔으나 아쉽게도 비정보와 조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극의 움직임은 진해공에 더 큰 의심을 사게 했습니다. 즉 약속했던 땅을 받지 못한 이극과 비정보가 합심하여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심이었죠. 진해공은 선수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습적으로 선대 제후였던 해제와 탁자를 죽인 죄를 물어 이극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여희의 소생인 해제와 탁자를 이극이 제거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눈에 거슬리는 이극을 제거하기 위한 억지스런 처결이었죠. 극예는 진해공의 어명을 받들어 즉각 광군을 휘몰아 이극의 집을 포위하고 자결을 명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극단적인 기습에 이극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못하고 자결하고 말았죠. 한편 서진에서는 비정보로부터 진해공의 서신을 받아본 진목공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신으로 온 비정보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비정보는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진해공 주위에 여의생과 극예가 부축이기 때문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진 조정 내에는 서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진목공은 여의생과 극예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대부 영지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사신으로 보내면서 진해공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전달하게 하고 진나라의 중신인 여의생과 극예를 초청하여 양국 신하 간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진목공의 서신을 받은 진해공은 이 일을 극예와 상의했습니다. 극예는 진해공의 수족과도 같은 자신들을 굳이 초청하는 것은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진목공의 계책일 확률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진해공은 지금은 진나라의 국내 상황이 불안정하니 국내가 안정되면 그때 그들을 보내겠다고 정중히 사양하는 서신을 영지를 통해 보냈습니다. 한편 영지와 함께 국내에 복귀한 비정보는 그 사이 이미 진해공이 이극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과거 세자 신생을 지지하던 대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기거, 공화가와 추단, 숙견, 누호, 특궁, 전기 등 8명의 주요 대부들을 새벽에 몰래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책나라의 망명에 있던 중위를 모셔와 진해공의 정권을 전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평소부터 비정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온 극예의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는 즉시 몰래 도안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안이. 그는 과거 동관호의 사람이었으나 시류를 살펴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여희일파 소탕에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진해공이 귀국했을 때 진해공은 도안이가 여희일파 소탕에 큰 공적이 있다 하여 그를 하대부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극이 전 임금인 해제와 탁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하자 그때는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탁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극예는 도안이가 이극과 함께 탁자를 죽인 죄가 있어 진해공이 도안이를 노리고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다만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정보의 밀회에 참여하여 정보를 빼내오라는 것이었죠. 도안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예의 말대로 비정보에게 접근했습니다. 비정보는 도안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 음모에 그를 끌어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안이가 밤늦게 찾아와 진해공을 비난하며 세태를 비난하는 말을 늘어놓자 그 역시 자신들의 동지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보는 도안이를 자신의 결사단에 끌어들였죠. 그리고 10명의 대부들은 논의 끝에 도안이를 보내 공자 중위를 모시고 오게 하는 한편 그날에 맞추어 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서가 담긴 연판장을 도안이에게 주었죠. 도안이는 그 연판장을 증거물로 들고 상대부 객사를 찾아가 9대부의 반란 모의를 고했습니다. 깜짝 놀란 객사는 그 길로 진해공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진해공은 연판장을 보자 크게 노하여 9대부를 대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연판장을 바닥에 던지며 그들 모두를 신문했습니다. 증거가 나온 마당에 9대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해공은 9명의 대부 모두를 반역죄로 주살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진나라의 한쪽 기둥이었던 신생파 세력이 완전히 몰락했으며 극예, 여의생, 도안이로 대표되는 이호파가 확실하게 북진의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정보의 아들 비표는 부친과 그 동료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즉시 서진으로 달아났습니다. 진목공을 아련한 비표는 진해공이 하루아침에 9명의 대부를 죽여 북진이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으니 북진을 공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건숙과 백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북진에 진짜 동요가 있다면 반드시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목공은 북진에 대한 공격을 후일로 미뤘습니다. 기원전 650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기원전 649년 주나라에서 변란이 발생했습니다. 즉 주양왕과 왕위 계승을 다투던 이복 동생 숙대가 견융족을 끌어들여 정권 찬탈을 시도한 것이죠.
그러나 제왕공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주양왕은 기존의 여타 왕들과 달리 강력한 외부 지원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북진의 진해공과 서진의 진목공 역시 주양왕을 지원하기 위해 주나라로 친히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머지않아 제왕공도 중원연합군을 이끌고 도착하여 숙대의 반란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숙대는 주양왕을 피해 제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원정에서 진해공과 진목공은 서로 잠시 조우했습니다. 진목공은 백희의 서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의를 저버린 진해공을 비난했고, 무안해진 진해공은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갔죠. 진해공이 군우에 오른 650년부터 647년까지 약 4년간 북진에서는 해마다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가뭄이 든 것이 군주의 탓은 아니겠지만 천재지변의 원인을 군주의 실정으로 돌리는 것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최근 9대부를 주살하면서 일부 국인들의 반감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이어진 가뭄은 진해공 정권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기가 계책을 올립니다. 서진에 곡식을 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거절하면 예전에 했던 하서 5성을 넘긴다는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기의 계책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진해공은 대부 경정을 여러 보물과 함께 사신으로 보내어 진목공에게 곡식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목공은 불쾌했습니다. 진해공은 여전히 하서 5성을 넘기지 않고 있으면서 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단호하게 지원을 거절하려고 했는데 건숙과 백리애가 한 입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천재지변은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혜를 베풀면 다음에 우리가 공궁해졌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해공은 미우나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은 북진의 백성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양식 지원을 거절하면 이를 기회로 북진은 우리에게 하서 5성의 인도를 정식적으로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양식을 아끼지 말고 북진에 지원하십시오. 진목공은 두 재상의 조언을 받아들여 북진에게 보냈고, 진해공은 서진으로부터 받은 곡식에 힘입어 간신히 그 해를 넘길 수 있었고, 북진의 백성들은 서진의 진목공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진 내에는 경정, 한강과 같은 친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바로 그 다음해인 기원전 646년에는 서진에 큰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북진에는 큰 풍년이 들었죠. 진목공은 지난해 건숙과 백리의 조언을 받아들여 북진을 도운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영지를 보내어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진해공은 서진에서 가까운 하서 지역, 즉 과거 괭나라 우나라 땅에서 난 양식을 진목공에게 보내주려 했습니다. 친진파였던 경정과 한간도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괵사, 극의, 여의생 등 진해공의 중신들이 모두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이 기회에 서진을 공격하여 정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정과 한간은 어이없어하며 그렇게 할 경우 북진이 정당성을 잃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추후 외교적인 신뢰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진해공은 소견이 좁고 이익에 쉽게 움직이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극의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신으로 온 영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음은 물론이거니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근 시일 내에 서진을 공격하자는 요청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귀국한 대부 영지로부터 이 기막힌 보고를 전해들은 진목공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제는 신중론을 펼치던 백리해와 건수까지도 조속한 선제 공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진목공은 공손지 공자칩에게 좌우 양군을 맡기고 자신은 서걸술 백을병과 함께 중군을 이끌고 총 400승의 군대를 일으켜 황하 이북 쪽으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황하 서쪽에 주둔하고 있던 북진의 군대가 3번에 걸쳐 진목공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출진했으나 너무 발빠른 진목공의 기습 전략에 말려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군대는 황하를 건너 하동의 한원, 그 중에서도 용문산 근방까지 육박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군대가 한원 측면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으며 북진의 수비군을 3번이나 패퇴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진해공은 즉각 600승의 군대를 이끌고 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가복도에게 좌군을 맡기고 경정에게 우군을 맡기는 한편 자신은 객사와 함께 중군을 직접 지휘하고 도안이를 선봉으로 세워 진목공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진해공이 타는 말은 소사라는 적나라 말이었습니다. 경정은 출진 전 전쟁터에서 지형에 익숙치 않은 타국의 말을 타는 것은 불길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간 줄곧 서진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경정의 말을 진해공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경정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진해공은 한간과 양유미를 보내 서진의 좌익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복도 등과 함께 서진군의 우익을 공격해 들어갔죠. 그러자 진목공은 우익에 공손지를 보내어 진해공 본군을 방어하게 하는 한편 좌익에는 서걸술의 군대를 파견하여 맡게 했죠. 진해공 군대의 우회기동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가복도의 군대가 공손지의 군대를 마주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공손지는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창을 휘둘러 가복도의 전차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고함을 질렀죠. 그 소리에 전쟁터에서의 경험이 없던 소사가 깜짝 놀라 몸을 꼿꼿이 세우는 바람에 진해공의 전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지형은 진흙이 가득한 곳이어서 수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었고 진해공은 전복된 전차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진해공은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던 경정의 전차를 발견하고 속히 자신을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정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겠다며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죠. 결국 그는 중군에 있던 대부 객사와 함께 공손지에게 사로잡혀버렸습니다. 한편 서진군의 좌익으로 육박해 들어간 한간과 양유미는 어렵게 서걸술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진목공의 본진으로 육박해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진목공을 한간이 거의 사로잡을 수 있을 무렵 갑자기 서진군의 후위에서 300여 명의 보병군이 쏟아져 나와 진목공을 구출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한원 전투는 서진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진해공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북진의 신하들은 모두 서진군에게 항복했으며 북진의 맹장 도안이는 전사했죠. 진목공은 진해공 이하 진나라의 중신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고 계가를 부르며 옹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진목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도운 300명의 군사는 누구였을까요? 지난날 진목공이 야외에 나와 말 몇 마리를 나무에 묶어두고 사냥에 나섰다가 돌아와 보니 말들이 모두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시켜 찾아보니 근교에서 300여 명의 야인들이 말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죠. 그는 즉시 진목공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진목공은 오히려 술을 내어 그들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냐며 사람이 귀하지 말이 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지요. 이 말에 감동한 그 야인들이 진목공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다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진목공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그 야인들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였으나 그들은 그저 은혜를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상을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북진은 기본적으로 서진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원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한 내부 분열 때문이었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진목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해공을 사로잡았으나 그를 죽이면 대국인 북진 사람들의 원한을 살 것이고, 그렇다고 그를 살리자니 나중에 보복을 당할 게 두려웠죠. 과연 진해공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냥.